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제풀미 오늘 12월 15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네, 그저께는 CPI 발표가 있었고, 네, 어제는 FMC 성명서에서 발표와 함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예상대로 뭐 50bp 인상을 했고요. 뭐 예상한 대로 제롬 파월 입에서는 뭐 우리가 금리를 낮춰주고 뭐 물가가 잡히고 있고 뭐 이런 뭐 좋은 얘기는 없었어요. 뭐 교과서적인 얘기들 쭉 나온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어제? 일단 세 부분인데요. FOMC 스테이트먼트에서는 11월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이제 4.25%에서 4.5%로 바뀐 거하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성명서에 있었던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긴축의 효과하고 또 그 시차 그리고 경제하고 금융 환경을 고려할 것이라는 얘기는 그대로 유지했고요. 네. 나머지는 뭐 카피해놓은 것 같이 똑같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12월이니까 분기마다 얘네가 SEP라고 해서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해서 경제 지표에 대한 전망을 발표를 하잖아요. 아 이게 분기마다 나오는 겁니까? 예, 분기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이 조금 기대를 했던 것은 네. 내년에 그 최종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고요. 네. 그 수준이 아까 남궁주임 얘기했듯이 5% 안팎, 5% 좀 보다 좀 낮을 수도 있고 네. 또 시장에서 지금 페드와치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연말로 갈수록 금리가 좀 낮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좀 보고 있고 어제 봤듯이 CPI가 낮아지면서 연중에 뭐 5% 밑으로 또 정책금리가 갈 가능성도 보였었는데 이번에 그 페드에서 발표한 SEP에 나온 정책금리 수준은 제일 밑에 그 표를 보시면은 지난 금요일에 지난 9월에 4.6%로 전망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5.1%로 올리면서 전망치를 올리면서 약간 시장의 좀 기대가 좀 약해졌고요. 그리고 또 페드와치에서 내년 연말로 갈수록 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FOMC 미팅에서 기대를 했던 사람들한테 실망을 줬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FOMC 미팅이 이 발표가 자료가 나오기 이전에는 3대 시장 다 오르고 있다가 발표가 네. 나오면서 좀 쿨다운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Federal Fund Rate가 나오고 밑에는 September 프로젝션이 나오는데 예. 이게 그러면 지난 9월 달에는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뀐 약간씩 다 상향 조정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레인지도 보면 2023년도에 3.9에서 4.9로 예상을 했었는데 예. 지난 9월에는 지금은 4.9에서 5.6이네요. 예, 4.9에서 5.6인데 이 그 전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19명이에요. 네. 19명인데 그 점을 찍잖아요. 그게 이제 네. 점도표라고 하는데 17명 정도가 이 그 5%대 부분에 몰려 있고요. 또 극단치가 있잖아요. 아웃라이어들 때문에 그 좀 극단치 뭐 5.6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미디안 값, 예. 중간 값을 제시를 해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좀 그 전망치를 보시면은 GDP 성장률 내년에 0.5%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 그 9월에 예상했던 게 1.2%예요. 예. 요것도 약간 숫자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서 사람들을 좀 놀라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실질 GDP니까요. 인플레이션은 감안한 명목 GDP가 아니라 예. 실질 GDP인데 1.1을 예상했다가 0.5.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더욱 이제 반영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그 실업률 같은 경우는 4.4%를 지난 9월에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에 4.6%로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따가 그 파월의
그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4.6% 정도도 괜찮다라는 발언을 해서 그래요? 그 이면에는 최근에 그 많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자연 실업률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볼 때 네. 자연 실업률 수준 자체가 좀 올라갔다라는 언급을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자연 실업률은 그 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이잖아요. 네. 근데 4.6% 좀 그게 올라갔기 때문에 4.6%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좀 언급을 하는데 이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C 인플레이션, 전체 인플레이션은 2.8에서 3.1%로 0.3%포인트로 지난 9월보다 올라갔고요. 다만 코어 PC가 3.1에서 3.5%로 헤드라인 PC보다 좀 높아요. 네. 이 이유는 PC가 굿즈하고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굿즈는 최근에 내려가는 거를 CPI에서도 네. 확인을 하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서비스 쪽에서 물가가 잘 안 내려간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코어 쪽이 조금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한 20가지가 나왔는데 아유, 그래요? 예, 그걸 어떻게 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쭉 읽다가 예. 안 중요한 거는 스킵하고요. 그럴까요? 네. 첫 번째 질문 그러면 예. 제가 해볼게요. 예. 11월 회의 이후 채권 금리 하락 등 채권 시장의 반응 및 주식 시장 반응이 연준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가? 이런 질문도 했네요. 예, 처음에 그런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상황이 통화 정책에 맞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는 거는 이제 통화 정책에 따라서 또 시장에서 그에 맞게 리액션을 하고 어떤 때는 또 선제적으로 움직이기도 한다는 그런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예, 금융 환경이 정책에 선제적으로 반응하거나 예측하기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아직 충분히 원하는 수준의 긴축 상황에 도달하지 않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 이건 원론적인 얘기고요. 최종 금리는 SEP 참여 19명 중 17명이 5% 이상으로 전망을 했다. 그리고 SEP 최종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네, 요 문구 자체가 일단은 19명 중에 17명이나 이 최종금리 지난달부터 계속 최종금리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근데 최종금리가 좀 낮아졌으면 했는데 5% 이상. 예. 이러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주식시장에는 약간 찬물을 조금 끼얹는 그런 효과가 있었겠네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셉을 보면 2023년 최종금리의 도달 경로는 이를테면 25bp씩 또는 50bp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는 요소는 없나라고 또 물어봤네요. 예. 그래서 지금 425bp 하단 수준으로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예. 했는데 500bp 510bp 보면 한 70bp 내외 뭐 요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고요. 일단 뭐 긴축적인 수준에 도달했고 여기서 이제 속도보다는 최종금리 수준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높은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가도 중요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 진전 속도와 금융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 수준이 달라질 거다. 그리고 현재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고 특정 시점에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 수준에 얼마나 머무를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중 상품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상황이 낮아지고 있고 주택 인플레이션은 높지만 그 향후 뭐 1년 이후를 바라볼 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 이유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고 신규 임대료가 내년 시점에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원 인플레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인데 특히 이제 노동시장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얼마 전에 그 고용 보고서에서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조금 페드한테 거슬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도 좀 하고요.
임금 상승률이 높고 노동 수급 균형이 안 이루어져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지나야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 상품 인플레이션은 이미 낮아지고 있고요. 네. 그 주택 관련된 인플레이션은 주거비 관련된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노동시장하고 연관이 깊은데 노동시장이 아직 그 수급 균형이 안 이루어져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세 번째 질문 좋은 질문 나왔네 예. 보니까 GDP 성장률에서 0.5% 성장률이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예. 경기 침체가 이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질문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망치가 경기 침체를 의미하진 않는다. 0.5% 성장률은 추세를 하회하는 완만한 성장세고 0.5%라도 성장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투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노동시장 둔화,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자연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4.6% 실업률은 괜찮은 실업률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감원을 꺼리고 있고 현재 빈 일자리 수는 너무 많고 노동시장의 많은 실직이 가능하지 않아서 실업률이 조금 높아지면서 수급이 맞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2023년 지금 실업률은 4.6으로 전망이 돼 있으니까 이 정도면 경기 침체 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둘러서 좀 얘기를 했지만 뭐 4.6% 정도는 괜찮다. 예.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0.5%도 뭐 성장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괜찮은 거 아닌가. 괜찮진 않지만 사실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그렇게 막 아주 심한 침체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닉 티미라우스가 그 기자가 질문을 했네요. 또. 예, 네 번째로 질문했습니다. 그 페드 출입 기자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금리 인상 및 금리 인상 폭을 낮추는 거 관련해서 시장에 기대가 있는데 다음 회의 때 지금 25bp 지금 2월 1일인가 그렇죠. 예. 이제는 그때부터 25bp씩 높이면서 최종금리까지 가면 어떠냐 슬쩍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니까 예, 한 75를 더 높여야 되는데 예. 그게 뭐라고 대표하세요? 예, 지금까지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금리 인상 폭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향후 25bp씩 인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확실하지 않고 뭐 다른 여건을 볼 것, 즉 뭐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죠. 네. 예. 일단 뭐 계속 물가가 지금 꺾이긴 했지만 이 기세가 다시 되살아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제롬 파월의 얘기가 다 그 기업들의 구매 관리자들한테 다 예. 그 얘기가 다 전달이 되고 그죠? 예. 그러면서 구매 관리자들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예. 금리가 내년까지도 올라갈 거니까 지금 함부로 여기서 돈 땡겨서 투자하면 안 되겠다. 예. 이런 효과를 아마 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니까 예. 실업률 전망치를 왜 높였나. 최종금리가 높아지면서 실업률이 자연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높인 것 같은데 예. 그런 건지 예. 금리를 올리니까 계속 경제에 충격을 예, 주니까 맞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견조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건지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은 생각보다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쯤이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진전을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그 진전이 더디다. 네. 그 이전에 생각했던 수준은 지금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 가운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종금리가 높아지면서 실업률에 대한 전망치도 높인 거다. 그게 맞는 거죠. 예. 지금 뭐 노동 상황은 너무 좋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리를 높이면서 실업률이 높아질 거다라고 한 부분이고 이 질문하시는 분들 지금 질문을 보면서 이 여러 기자들이 손들고 질문하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기자들. 네, 이 질문을 보면 그 분들의
저는 투자 포지션이 좀 보여요. 네. 어떤 분들은 주식을 좀 많이 들고 있고, 지난번에 어떤 사람은 쇼 포지션 들고 막 질문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긴축에 따라서 실직 및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고통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냐, 너네들. 요 분은 주식을 좀 많이 들고 계신 분 같아요. 예, 이런 질문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빈 일자리 수가 많아서 빈 일자리 수가 적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노동 공급이 구조적으로 적다. 그리고 기업들 해고가 낮아서 실업률이 생각보다 안 높아질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직이 긴축에 따른 실직이 그만큼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 좀 애둘러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인 고용 시장을 보면 맞아요. 그죠? 예. 예, 제조업 쪽이 줄어도 서비스 쪽이 늘어나고. 그런데 테슬라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델타 항공 가서 일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고금리에 이렇게 약간 고통을 받는 그런 직종이나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있고 최근에 해고를 단행을 하고 레이오프를 많이 시킨 그런 기업들이 보니까 올해 주가가 안 좋아요. 예, 안 좋고 지금 당장 다시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킬 그런 조짐은 지금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차별화돼서 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3년 근원 인플레이션 수치 3.5%가 높은데 내년 기준금리가 5.1%보다 더 높아야 하지 않는가. 이 말은 지금 기준금리 5.1이 근원 인플레이션 수치보다 너무 높게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올해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2023년도도 높였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SEP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전망치 그리고 현재 얼마나 금리를 높여야 경제 활동을 둔화시키고 고용 둔화를 시켜서 물가를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치다. 네.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 거고 네. 또 다음 SEP 때는 SEP에서는 또 다시 전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질문들 하나하나가 다 좋은 질문이라서 이거 스킵할 게 별로 없는데, 예. 또 참가자들 모두가 최종 금리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오히려 회의적이다. 인플레가 둔화된 것 같은데, 혹시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의 역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에너지 가격도 떨어지고 하고 있는데.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조금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 인플레의 역풍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최종 금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인플레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게 내년에도 인플레가 잘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가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더 높여야 된다고 한결같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질문한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10월, 11월에 괜찮은 데이터를 봤잖아요. 물가 관련해서 그거를 볼 때 인플레가 둔화된 것 같은데 혹시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의 역풍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것들은 다 둔화되는데 임금 상승률이 지금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 상승률 때문에 물가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생각하는 내년 인플레이션 하락세는 낮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높고 2022년 말 인플레는 여전히 높다. 그리고 내년 인플레를 3.5로 예상하는데 내년 인플레 하락은 상품 인플레, 주택 인플레 하락이 기여를 하고요. 그리고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의 55%를 차지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수급이 맞아야 된다. 임금 상승률이 임금이 상승하는 것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임금 상승률도 인플레이션 2% 수준과 맞추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서비스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전반적인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도 예. 좋네요. 보니까 지금 페드와치에서 이게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걸로 이제 예. 확률을 뽑아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지금은 충분히 긴축하는 데 집중할 것이고 금리 인하에는 집중하고 있지 않다. 금리 인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동안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해야 될 것이고 역사를 통해 볼 때 성급히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FOMC가 인플레이션이 2%대까지 하락한다는 확신을 가질 때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SEP에는 2023년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기자들의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 예. 형성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예.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는데 페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계속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올해 그 키워드에서 이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이런 얘기를 아까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또 하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중국, 예. 중국의 방역이 굉장히 올해 우리 시장을 또 어렵게 한 부분이 있는데 또 이런 질문을 했네요.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생각은 이것이 물가 하락 요소인지 물가 상승 요소인지 그냥 봐도 물가 상승 요소 같은데 이런 질문을 또 예, 제롬 파월한테 했네요. 지난번에 이제 브로킹스 연설에서도 이런 비싼 질문이 나왔을 때 말을 좀 아꼈는데 네. 이번에도 좀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정책 변화는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리오프닝에 어려움을 겪고 확진자가 많아지면 경제 활동이 둔화될 것이지만 미국의 가시적인 영향은 없다. 이런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많아지면 이 사람은 경제 활동이 좀 둔화되면서 물가 하락 요인이라고 볼 요인도 있다, 소지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말을 아꼈네요. 보니까. 예. 네, 별 말이 없고 예.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나 예. 네, 또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10월, 11월 데이터를 보면 월별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확신을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단골로 써먹는 멘트인 네. 하죠. 예. 그래서 전반적인 인플레,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근원적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해 왔고 지표 보면 생각대로 가고 있고 확신도 가지고 있다. 다만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필요한데 노동시장이 나아져야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이고 시간당 평균 임금에 많은 진전이 있지가 않다. 원하는 상황은 그 근로자들 실질 임금이 상향돼야 되는데 물가가 너무 높아버리면 실질 임금 자체가 낮아져 버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전히 그 물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약간 좀 이제 약간 옆구리 푹 쑤시는 질문도 예. 하나 했네요. 현재 연준이 인플레이션 상황에 뒤처졌다고 보는지, 예, 사실 뒤처져서 너무 금리를 인상이 늦었다 이런 예.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 얘기를 또 한 번 더 했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난 두 달은 진전이 있었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봐야 하고 상품 인플레이션 낮아지고 있고 주택 인플레이션 하락 전망이 있지만 실질적 진전이 필요하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지금 현재 6%다. 그런데 이거는 목표치 3%의 2배라서 지금까지 진전은 있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잖아요. 예. 지금 이런 금리 인상이 결국은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예. 랜딩이냐, 그러면서 이제 연착륙이 가능한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긴축 상황이 오래될수록 연착륙 가능성이 줄어들겠지만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연착륙 가능성은 더 줄어든다. 네. 그리고 인플레 잡으면 연착륙 가능성이 커진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낮은 인플레가 한동안 지속되면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아까 그 고용 상황이나 실질 경제 성장률 그 상황이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안 좋은 수치라고 생각하지만 연준이 물가를 잡으면서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수준이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예. 이 부분도 뭐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내년에 좀 고통 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단호하게 뭐 연착륙 가능하다. 예. 라고 조금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네요. 예. 미국인들에게 고통을 말했는데 예. 그러니까 바로 또 질문이 나왔어요. 예. 최근 기준금리 높은데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고통받는 그 경제 주체들이 되게 많아요. 예, 기업들도 맞습니다. 그렇고 개인들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막 빠지고 PF 그리고 돈맥 경화 뭐 예. 이런 현상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고통이 많이 지금 번지고 있는데 딱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때 그 고통이 더 심하다. 예.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예, 그 고통이 심하다. 그렇네. 예.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가고 고용이 둔화되고 있지만 고통 없이 물가를 안정시킬 수는 없다. 예. 따라서 물가 안정에 전념을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했네요. 예. 예, 여기서 좀 고통은 따르더라도 수술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백신 맞아라. 예. 백신 맞을 때 좀 따끔하게 아프지만 독감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얘기인 것 같고요. 2% 인플레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목표에 대한 재고 가능성은 이건 뭐 뻔한 질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수정할 계획이 없고 2%가 목표이고 장기적으로 재고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임금 상승하고 실업률로 불평등이 더 심해지지는 않을까? 실제로 불평등이 심해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19년, 20년을 예로 들면서 그때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더 높았다.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고 성별 인종 간 격차도 그때가 낮았는데 그때 상황으로 돌리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노동시장은 지금 타이트한 상황이고 경제는 그때 당시 노동시장이 타이트했고 경제는 잠재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었고 인플레는 2% 이하였다. 그래서 물가를 낮춰서 어쨌든 그 정도의 장기 성장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2019년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2018년까지 금리 9번 올리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인플레 2% 이하로 낮춰주고 하니까 사실 뭐 주가가 그때 당시에 뭐 29%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 이제 저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나오는데 경제가 너무 둔화돼서 인플레이션 낮아지기 전에 경기 침체 유발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를테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잖아요. 말 그대로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높은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뭐 대답이 뻔할 것 같은데 그래도 물가 잡아야 된다 이 얘기 할 것 같은데. 즉답을 피했는데요. 너무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강해서 지금 50년 내 최저 실업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임금 상승률이 높고 빈일자리가 많아서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 인플레 상황은 좋지 않고 장기적으로 뭐 둘 다 중요하지만 고용하고 물가 다 중요하지만 일단 최우선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개월 내내 듣던 얘기 한 거네요.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이
물가와 예. 실업률인데 예,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너무 높여버리면 실업률이 확 급등하니까 거기서 이제 딜레마를 겪게 되는데 지금 이 실업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예. 아직까지는 연준에서는 우리는 계속 물가를 낮추는데 집중할 예.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조적 노동 공급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도 이 생각을 예. 방금 우리가 요 얘기 계속 하면서 머릿속에 예.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이민자들이 예. 들어오고요. 그 중국에서도 많이 그 예전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저출산을 사실 이 이민 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그 노동시장을 유지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남성 위주의 노동시장을 여성 근로자들을 많이 늘리면 또 여기서도 노동력을 또 공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미국이 그동안에 해왔던 정책이고 멕시코에다가 국경을 세우니 뭐니 해도 엄청난 장벽. 예. 사실은 멕시코나 저 밑에 푸에르토리코나 뭐 이런 예. 데서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이 노동력을 공급해주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이 이렇게 타이트하면 이민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혹시 의회 도움이 필요한지 굉장히 이거는 이 연준에서 이거 대답할 부분이 아닌데 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즉답을 피한 것 같고요. 예. 노동시장 수요하고 빈 일자리 수, 근로자 수, 구직자 수를 고려할 때 지금 400만 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 이 임금 상승률이 높고 수요가 높지만 노동 공급이 확대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적어도 350만 명이 노동시장에 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조기 은퇴한 후에 그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코로나 타격이 없었다면은 50만 명은 더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민자 수도 노동 공급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의회 도움 필요한지를 우리는 의회 요청해서 이민자를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미 의회는 나한테 임무를 부여했고 나는 임무를 다할 것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미 의회가 그 연준에 준 임무는 두 가지잖아요. 네. 고용하고 물가.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동문서답 뭐란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이 두 가지 의무가 있고 나는 그 의무를 다할 거다. 예. 네. 그래서 한 번씩 청문회 하잖아요. 예. 예. 이 물가와 고용을 위해서 연준 의장으로서 당신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 청문회도 하고 그럽니다. 내년 성장률이 0.5% 이게 아까 실질 GDP 성장률이었죠. 예, 맞습니다. 예. 인플레 통제 위해서 지금 고통 예. 얼마나 깊은 경제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가 예. 또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노동시장 둔화, 완만한 실업률 상승 등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논의 안 하고 있다. 네. 예. 우리는 그 전망을 할 뿐이지 논의는 안 하고 있다. 다만 가능성을 살피기는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이 이제 또 우회적인 질문이 또 하나 나왔는데 그 셉에서 내년 5% 최종 금리 도달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거고 예. 실질 금리도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예. 또 슬쩍 하면서 혹시 금리 인하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예. 우회적인 질문인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것도 고려하고 있고 금리 인하는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야지 고려할 수 있다. 네. 지속적으로 하락해야지. 예. 그리고 이에 대한 명확한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죠. 지속적으로 하락은 뭐 거의 침체 수준으로 가야지만 그제서야 이제 금리 인하 정도 고려 정도는 할 수 있다. 네. 그 정도로 하고 있고 여전히 그 기조 자체는 물가 잡는 게 먼저다. 그 이외에는 뭐 별 고려 사항이 없다. 이 정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FMC 회의에 대한 질의응답까지 지금 22개의 질문을 사실 다 체크를 해본 이유가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처음에 그 아메리칸 풋볼 그 미식 축구를 보면요.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용어에 익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FMC 회의 나도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봐도 잘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내용을 알고 들으면 들리기 시작할 거고요. 앞으로 평생 이제 FMCA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으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22개의 질문을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새벽에 또 일어나셔서 들으셨던 거죠? 예. 네. 우리 제이로 상무님 새벽부터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채플미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